예, 그럼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HLB의 임상 이슈로 바이오 업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어제 유한양행의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에 투심이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또 바이오 업종은 언제 상승기에 접어들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희가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관련 내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또 자세히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HLB 이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주가 상황만 봤을 때 고비는 넘겼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직은 넘겼다고 볼 수는 없다 얘기를 하는데, 취재를 해보면 현재 분위기 어떻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이번 임상에 따른 주가 하락은 좀 진정된 것 같습니다. 어제 HLB 주가는 8.64%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해 보니까 3%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또 26일 리보세라디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27일 긴급 기여 설명회 직후, 그러니까 좀 임상 실패에 관련된 설이 돌면서 이게 하한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너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을 보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 측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7일 긴급 기자 설명회에서 그 핵심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의 그 임상 결과를 놓고 회사 측이 설명한 것과 그리고 시장이 받아들인 것이 좀 달랐어요. 회사 측은 임상 지연에 포커스를 맞춰 설명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임상 실패로 받아들이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회사 측은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왜냐하면 27일이 목요일이었고 28일을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이후 주말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주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글을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진양곤 회장이 직접 주주 호소문을 통해서 긴급 기업 설명회에서 회사가 발표했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임상을 통해서 드러난 현재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한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좀 투자자들의 불안을 좀 진정시킨 그런 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HLB와 관련해서는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최근 2, 3일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실패는 아니고 지연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회사 측에서 설명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건데, 그럼 이 논란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이런 객관적인 판단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9월에 예정된 유럽 종양학회인데요. 이때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전체 그 평가 지표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전체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 기간인데요. 전체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사망까지 이르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무진행 생존 기간은 이 중에서 그 암이 진행되지 않고 살아있는 기간을 말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이게 경쟁력과 비교해서 어떻다, 이 정도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 두 지표의 객관적 수치뿐만 아니라 추가 지표, 객관적 반응률 이런 추가 데이터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불안이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추가 임상일 것 같습니다. 일단 무진행 생존 기간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임상을 진행하겠다. 여기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FDA 허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건 언제쯤 이게 시작을 할 건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 나올 건가, 이렇게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가 최종 집계된 후에 각국의 허가 기관과 논의를 해서 좀 정할 예정이다라고 보여주고요. 최근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LSKB 총괄 부사장은 임상팀, 규제팀, 비즈니스팀이 모여서 몇 주 안에 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이후에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올지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명이나 또 객관적인 판단은 글쎄요 9월 나오겠지만, 문제는 투자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진이나 생명과학 이슈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또 이 사태가 퍼지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회사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기록했는데, 글쎄요 좀 낙폭이 과도하다는 쪽도 있고
터질 게 터졌다라는 쪽도 있습니다. 정영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과도한 면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HLB가 하한가를 맞은 27일 그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도 2.23%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 날 28일도 1.13% 정도 빠졌는데요. 일단 HLB가 좀 덩치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5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HLB의 시가총액은 2조 9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총 5위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이 흔들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이오 기업들도 덩달아서 어떻게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나 그리고 코오롱의 인보사 허가 취소 등에 잇따른 악재로 인해서 일단 투자자들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좀 불신이 크고 불확성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좀 이번 사태에 따른 그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타격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시장 전문가들은 HLB의 이슈를 좀 개별 이슈로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일단 HLB 임상 결과가 다른 바이오 업종의 임상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R&D 모멘텀이 있는 업종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좀 R&D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 그리고 그런 모멘텀의 일정을 체크한 다음에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그 R&D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유한양행 기술 이전 사례도 당연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 타이밍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뉴스도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바이오 업종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판단 가능할까요? 그렇죠. 진화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유한양행이 1조 원 규모의 기술 계약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베링거 인게라임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신약 물질을 기술 이전한 건데요. 기술 이전 규모만 1조 원이고 그 회사가 나중에 그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만 460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에 그 인보사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그 HLB 사태도 그렇고 좀 바이오 기술력에 대한 투자자들이 좀 의심을 하고 좀 성장성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낄 때 이번 그 유한양의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불안을 좀 불식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히 이번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임상 단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진행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연구 개발 초기 단계죠. 전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을 기술 이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좀 인정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그 바이오 업종에 있어서는 조금 시장의 불신을 좀 살아날 수 있게 그 불신을 좀 불식시키는 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주식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취재를 하다 보면 분위기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어떤 차트나 앞으로의 전망들을 많이 들어봤으니 취재를 하다가 느껴지는 아니면 R&D랄지 임상 계획들을 계속 듣게 될 텐데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주는 언제쯤 상승기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대세 상승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반기에는 좀 이 자금이나 이런 관심이 바이오 쪽으로 다시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R&D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바이오 업종에서 좀 새로운 성과를 내지 않는 한 좀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대세적입니다. 일단 이전에 그 대세 상승기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한양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을 텐데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기술 이전을 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이 주목을 받았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이 해외에서 그 제품을 수출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업체가 만든 이 신약 바이오 시밀러가 먹히는구나라고 해서 좀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좀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이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예. 전문가들이 보는 건 세 번째 대세 상승기는 우리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약들이 FDA 허가를 받으면은 한 번 더 대세 상승기가 오지 않을까. 사실은 HLB가 시장에 타격을 줬던 것도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HLB는 임상 3상을
최초로 성과를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HLB의 성과에 따라서 뭔가 그 바이오업 쪽이 그 상승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봐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HLB도 지금 달려가고 있고 이에 뭐 신라젠 등 다른 기업들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